여러분, 저는 지금 100살이 넘은 나이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지켜보며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살아오며 목격한 것들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 70년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중엔 존경받으며 떠난 이도 있었고 쓸쓸히 잊혀간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차이가 돈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70이 넘어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집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았지만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자식들 다 키우고 돈도 벌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제가 만난 많은 노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젊었을 때 성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자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평생 가진 게 별로 없었던 분들 중에는 80이 넘어서도 친구들과 모여 웃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베푼 만큼 돌아온다. 여러분,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평생 자기 일만 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남의 일엔 관심 없이 살아온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혼자입니다. 반면 젊었을 때부터 이웃과 인사하고 동료를 챙기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살아온 사람은 늙어서도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건 인과응보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늙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존경받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외면당합니다. 그 차이는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걸 관계의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 맺은 관계, 베푼 친절, 나눈 대화, 보여준 배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이 들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젊을 땐 일이 바쁘니까, 돈 벌기 바쁘니까, 승진이 급하니까 사람 관계를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친구도 만나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이웃과도 친해지지 뭐.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어느새 60, 70이 되고 그때 가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는 연락이 끊겼고 이웃은 얼굴도 모르고 자식들은 바쁩니다.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소홀히 했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집도 있고 연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일만 했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이웃과 인사도 별로 안 했고 동창회도 안 나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바빴어요. 애들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그런데 이제 다 끝났는데 나한텐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그분이 잘못 산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사람을 놓쳤습니다. 반면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평생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며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댁엔 늘 사람이 들락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사람들에게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과 정을 나눴고, 이웃이 힘들면 도왔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별로 못 벌었는데, 사람은 많이 남았어요. 그게 제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돈이 주는 행복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친구와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 이웃과 인사 나누는 것, 누군가 나를 찾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노년의 삶을 채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래된 친구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습니까? 이웃분과 얼마나 자주 인사하십니까? 자식들과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본 바로는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이웃과 인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에게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래된 지인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작은 관심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이 들었을 때 든든한 울타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잘 지내냐? 고 물어보십시오. 내일은 이웃분께 먼저 인사하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엔 자식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요즘 힘든 일 없냐? 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인사, 의무감에서 하는 연락, 그런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관심, 진짜 애정, 진짜 배려. 그게 있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을 알지만 깊은 친구가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교적이었지만 비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났지만 진심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친구는 몇 명 안 되지만 그 몇 명과 진심으로 깊은 관계를 맺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진짜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고 오래 알아야 합니다. 둘째,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셋째,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방식이 맞는데 왜 남들이 안 따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제가 본 바로는 노년의 외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반면 노년에도 사랑받는 사람들은 유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려 했고 젊은 사람의 생각도 존중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많이 살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제가 본 노인들 중에는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자식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친구가 나를 배신했는데, 이런 기억들을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고 외롭게 늙었습니다. 반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리를 묶어둡니다. 용서해야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기억되느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남는 건 재산이 아니라 평판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저 사람 덕분에 내가 힘이 났어.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이기적이었어 라고 기억한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사람은 떠난 뒤에야 진짜 평가를 받습니다. 살아있을 땐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 떠나고 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오는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리워하는가? 이게 진짜 평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사람들을 도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땐 잘해주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왔습니다. 반면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지만 이웃을 도왔고, 힘들 때 위로해 주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결국 남는 건 관계입니다. 돈도 지위도 다 사라지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형식적인 친절은 금방 잊히지만 진심은 오래 기억됩니다. 둘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셋째, 존중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그게 사람들 마음에 남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젊을 땐 출세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그땐 이미 많은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달으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출세도 좋고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나면 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친구들 만나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나중에 애들 다 크면 여행 다녀야지.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나중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느새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친구 만나려고 했는데 어느새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행 가려고 했는데 어느새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 갑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이번 주에 친구 만나십시오. 올해 여행 가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았지만 되돌아보면 순식간이었습니다. 어제 젊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100살입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제가 만난 많은 노인들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 좀 더 잘할 걸. 그때 친구에게 먼저 연락할 걸. 그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이런 후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행복한 노인들은 모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반면, 불행한 노인들은 불평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이럴까? 왜 자식들은 나를 안 찾아올까? 이런 불평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대에 누워 있지만 창밖 풍경을 볼 수 있어 감사해요. 몸은 불편하지만 아들이 매일 와서 이야기 나눠줘서 감사해요. 많은 걸 못하지만 아직 생각은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건강하고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잘 삽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불평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와. 친구들이 나를 안 찾아.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분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아니까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걸 하기 위해 산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고,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80이 넘었는데 매일 아침 동네를 청소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작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또 다른 분은 매주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은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 삶에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의미는 꼭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웃과 인사 나누는 것, 손주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럼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또 하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요즘 세상은 이상해. 나는 옛날 방식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니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90이 넘었는데 스마트폰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자식이 가르쳐 줘서 조금씩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검색도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나도 바뀌어야지. 그래야 손주들과 대화가 되더라고. 반면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변화를 거부하십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배워. 옛날 방식이 좋아. 그래서 자식들, 손주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세대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세상이 더 넓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70이 넘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 80이 넘어서 여행을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음가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입니다.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제가 본 바로는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건강을 잘 관리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건강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조금 걷고, 내일 조금 걷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은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웃으며 사는 것. 이것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가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건강의 비결이에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매일 조금씩 웃고, 매일 조금씩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게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제가 본 바로는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했고,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고립 대신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 대신 불평을 선택했고,
용서 대신 미움을 선택했고 관계 대신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불평하고 싶을 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미워하고 싶을 때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혼자 있고 싶을 때 사람을 만나는 걸 선택하십시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쁜 선택을 했어도 오늘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다. 어제가 어땠든, 과거가 어땠든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감사하고, 오늘부터 용서하고, 오늘부터 관계를 돌보고, 오늘부터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노년은 달라질 겁니다. 외롭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100살이 넘었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했고, 관계를 돌봤고,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남는 건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 저 사람 덕분에 내가 힘이 났어. 저 사람을 알게 돼서 내 인생이 더 좋아졌어. 이런 기억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돈 많이 번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도움이 된 사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영석은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힘이 났어. 그 사람을 알게 돼서 내 인생이 더 나아졌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오늘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고 사랑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저는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그걸 전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